지금 아니면 안 올 것 같은 이 시장은 언젠간 또 올 수 있는 그런 만들어보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자산시장이 버블이 많이 낀 상태인 만큼 쉬고 싶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네. 사실 쉬신다는 게 아니 버블은 아닌 것 같아요. 버블은 아닌 버블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끝을 모를 수 사실 버블의 끝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모든 재화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고 예.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예. 이건 버블인가라는 얘기로 물어본다면 저는 버블은 아닐 수 있다라고 예. 좀 이야기를 그렇군요. 하거든요. 예. 예. 버블이라고 단정 짓기는 좀 뭐합니다. 예. 자산시장이 그동안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상승한 그렇죠. 거 맞지 않습니까? 예, 상승장. 그래서 쉬고 그렇죠. 싶다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네네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쉬실 때 그냥 쉬시는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투자자로서 황현희가 하는 루틴 이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투자를 쉬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쉼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재정립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어느 곳에 돈이 흐르는 그러니까 월급이 나오는 곳에 내 시간과 노동을 주고 맞바꾸는 시간이 아닌 모든 시간을 저는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지금 기자님도 일하시잖아요. 지금 회사 일이죠. 예. 월급 받고 예. 하기 싫잖아요 지금. 집에 가고 싶잖아요. 저 작가님 뵈서 개인적으로 그냥 이건 사심 가득장면서. 아니 근데 여기 회사에 앉아 있는 거 예. 되게 싫잖아요. 그건 정말 저기 나가시잖아요. 저 피디님 나가시면 어떡해요? 나가셔도 됩니다. 예. 쉬고 싶거든요. 예, 왜냐면 내 시간과 노동을 여기다 줘야지 여기서 돈이 흐르니까 그게 쉼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하는 모든 행위를 제외한 시간은 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예. 진급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잖아요. 그건 쉼이 아니죠. 그건 일이죠. 일. 근데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영어 회화책을 본다. 그거는 쉼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해야 될 수 있는 그 쉼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투자를 위해서 경제 기사를 하루에 뭐 예. 몇백 개씩 보겠다라고 하는 예. 건 이건 쉼의 영역이죠. 왜냐면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시간을 벌기 위한 투자에 대한 행동이니까요. 이 쉴 때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잔심을 남겨라. 관심이라는 거는 이제 뭐 어떤 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고 진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잔심이라는 것은 경제에 대한 그 자잘한 그 생각들을 머릿속에 계속 뉴런이 그 서로 공유하고 연결하듯이 내 상황에 맞게 자꾸 대입시키고 경제에 대한 생각을 남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전에 촬영이 있어서 신촌 갔다가 깜짝 놀랐던 게 공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촌 어느 쪽으로 혹시? 신촌역 쪽에 저 오늘 거기 예. 촬영 갔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와, 이렇게 공실이 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잔심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공실이 났으면 지금 현재 건물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찾게 되고 건물 가격이 이렇게 됐구나.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파트 가격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뭐 이렇게 가고 있네? 그러면 왜 이 아파트의 가격을 올랐을까라는 생각하에 이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나라고 찾아보고 그 옆에 건물 보니까 또 스타벅스가 입점을 했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해서 스타벅스를 입점시켰을까? 이 생각에 꼬리꼬리를 계속 무는 거죠. 사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되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여행을 가서 공항에 봤더니 그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려고 했더니 비행기 티켓이 왜 이렇게 싸지? 제주도 가는 게? 그러면 이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충 이제 예감이 오잖아요. 그럼 공항에 있는 프랜차이즈가 뭐가 더 입점이 됐다고? 저 회사 게 요즘 많이 생기네? 라고 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한번 들어보다 보고 유재석 선배님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셨네요. 하면 그 카카오 엔터에 관련된 주식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 FNC에서 나오셨네. 그러면 FNC의 가격은 어떻게 변동이 돼 있을까라고 한번 좀 들여다볼 수 있고 그런 이런 잔심들을 계속 남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차를 타고 다니는 걸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좀 많이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그 지역을 쉽게 좀 관찰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잔심을 남기는 거거든요. 여기 왜 잠깐 여기 쓰러질 것 같은데 이 동네? 재개발이 되겠는데? 라고 해서 아니나 다를까 찾아보면 가격이 이미 많이 상승했고 나는 왜 이걸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그렇다면 이 알아차림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동네를 들여다보고 있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도 이런 잔심들을 계속해서 남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1%가 올랐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단순히 이제 돈 넣으면 좀 이자 좀 붙겠구나 라는 게 아니라 금리가 1% 올랐을 때 나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잔심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적금부터 해가지고 대출금이 포함이 돼서 그렇다면 현금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고 돈이 어디로 몰릴 것이며 이 돈이 몰리는 흐름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그곳은 돈을 또 엄청나게 많이 또 돌아가게 만드는 효과를 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럼 금리가 오르면 대출도 이제 곧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부터 해가지고 계속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잔심을 남겨라 라는 게 예. 연준 의장이 지금 연임됐네? 그럼 끝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근데 연준 의장이 연임이 됐으면 내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고 저들이 회의를 하면은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이고 FOMC라고 하잖아요. 예. 회의를. 예. 그래서 회의도 쟤네들 무슨 얘기를 할까 뭐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그들의 얘기가 그럼 미국 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3%대라고 예상했는데 8%대라고 기사가 났네. 그럼 8%대면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미국 기업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미국 기업에서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테슬라. 근데 지금 약간 바이오 쪽은 눌려 있네. 뭐 크리스퍼라든가 유전자 가위 기술이 있는 곳의 주식이 왜 이렇게 낮아져 있지? 유전자 가위는 예전에 노벨 화학상도 받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직접 투자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ETF를 한번 골라볼까? 뭐 이렇게 생각에 꼬리를 계속 물고 그건 재밌어요. 또 이렇게 하면 이런 경제적인 뭐 생각을 하면은 빠져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떠나서 놀자. 뭐 술 한잔해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잔심을 남기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뇌 속으로 회로를 한번 돌려보고 이런 자세로 취하시는 게 저는 이거 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러면 이제 많은 일반적인 개인분들은 쉴 때는 그냥 드라마 보면서 이제 쉬거나 넷플릭스 보면서 쉬시거나 이럴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경제 뭐 3프로 TV라든가 그 심사임당이라든가 김작가 TV를 계속 틀어두고 있어요. 그러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도 다 이제 재테크 관련 채널? 다 재테크죠. 아니 이왕 영상 보는 거 드라마 보느니 경제 채널을 계속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이런 쪽으로 가겠구나라고 눈이 트이기 시작해서 제가 항상 그분들한테 말해요. 저의 자장가가 되어 주셨다고. 김 작가님한테도 저번에 같이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사임당 이제 11월 1일 날 아마 촬영인데 거기에는 만나 뵙자마자 그럴 거예요. 선생님이시라고. 저의 스승님이시라고. 인사를 드릴 시간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잔심을 남겨두는 거죠. 이 유튜브 방송을 경제 방송을 팟캐스트로 듣든 뭐 영상으로 보든 계속 잔심을 남겨두는 행위잖아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개그 콘서트를 제가 보면 1위거든요. 제가 개그 콘서트를 보면은 우리 기자님이 개그 콘서트를 보는 거는 여가 시간에 재미로 보시겠지만 제가 개그 콘서트를 보면 저는 1위예요. 그냥 모니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일처럼 받아들이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우린 전업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나의 미래에 시간을 벌어놓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 투자가 나한테 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죠. 왜냐? 우리는 거기에 월급을 받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나의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말이죠. 그렇게 좀 마음을 먹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많죠? 아니요. 근데 보통 이제 잔심을 남겨라가 결국 이제 마음을 항상 떠나지 않게 투자로부터 떠나지 말아라는 건데 그게 중요하죠. 사실 말씀하신 잔심을 사실 좀 생각해 보면 정말 정말 책상에 앉아서 정말 사색을 자유롭게 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했을 때 하실 수 있는 거를 자전거 타시면서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하루에 정말 1000개의 경제 기사를 읽는 데서 좀 그런 브레인스토밍 파워가 나오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누군가의 성공한 오늘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오늘이 있기까지는 누구나 다 어제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 오늘만 보고 그 모습을 쫓아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제 쪽에 뇌를 트이게끔 만들려는 제 노력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사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고 있는 좀 오늘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시는 건데 지속적으로 쉬면서 공부를 한다는 건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몸 상태를 경제에 맞게 그 몸을 던져버리는 거죠. 이 흐름에 맞게 도가사상처럼 물 흐르듯이 경제의 흐름에 한번 계속해서 생각하고 발상하고 이 판이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형성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쉽게 되는 일은 정말이 없습니다. 개그할 때도 너무 힘들었고요. 사실 투자 처음에 할 때도 되게 힘들었어요. 막 들썩들썩 했거든요. 빨리 돈 넣어야 되는데 막 급해 죽겠고 막 조급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이겨야 됩니다. 이게 조급함과의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예. 어떻게 보면 그 조급함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마음 수련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조급함이 그래도 인간이니까 네네. 본능적으로 나 빨리 돈 벌고 싶어 욕심이 좀 드실 법도 하고 때로는 하락장에서 모두가 코스피 1400 갔을 때 무서워서 못 썼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공포가 날 짓누를 때 행동에 나서야 되죠. 네네. 그런 거는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결국 투자물들은 뭐 서울의 부동산이나 뭐 S&P 500이나 우상장하는 시장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의 변동성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은 없어요. 무조건 상승하는 이 투자물도 없고 항상 이렇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 사이클. 그러니까 조급한 거는 내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지 않으면 돈을 못 벌 것 같고 내가 지금 들어가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전 그럴 때마다 타이슨의 명언을 떠올렸습니다. 누구나 다 계획이 있다. 한 대 쳐맞기 전까지. 누구나 다 돈 벌 계획이 있어요. 뇌 속에는 회로를 돌리죠. 예, 마이너스 30% 한번 쳐맞기 전까지는. 그거 한번 맞잖아요. 이제 어안이 벙벙해지고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주식은 도박이다. 도박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도박처럼 접근을 했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때 들어가셨냐면 천슬라가 됐어요. 뭐 이런 뉴스들. 비트코인이 8만 달러가 됐어요. 라는 뉴스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조급함. 그리고 심지어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얼마가 됐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은 그건 진짜 속 뒤집어지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파트를 이제 살려고 하고. 아니 저놈도 샀는데 예.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사게 된 심리가 아니, 나보다 못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보다 투자는 더 성공했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연끌을 하게 되고. 근데 그 남들이 박수치고 있는 어제 준비했던 그들의 오늘을 보고 그 장으로 들어가서 연끌하다가 하락장을 만났다? 와, 진짜 잠 안 오죠. 네, 그거 사람 미치는 겁니다, 그거. 근데 연끌을 해서 들어가는 게 또 왜 위험해지냐면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대출을 뭐 옛날에는 지금은 대출이 안 나오지만 60%까지 됐잖아요. 6억까지 대출을 받았으면 뭐 4억에 6억을 넣어서 뭐 아파트를 샀다고 쳐도 만약에 하락장에서 마이너스 20이 됐다. 그럼 8억이잖아요. 8억에 60%가 대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일시 환납해야 돼요. 상환해, 일시 상환해야 돼요. 근데 연끌했는데 갑자기 뭐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는 돈을 갑자기 어떻게 구합니까? 그럼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경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투자의 이 무서운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이 조급함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이 조급함, 내가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것도 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아니면 안 올 것 같은 이 시장은 언젠간 또 올 수 있는 그리고 언제 또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파티를 즐기고 있는 그 많은 분들에게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왜냐? 어제 그만큼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성공을 맛보고 계신 거니까 근데 그 오늘을 보고 따라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공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 상승장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보고 그런 마음 상태를 만들어보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워런 버핏도 예전에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인내심 있는 사람한테 돈이 흘러가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면 투자자 황현희는 스스로 인내심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저 성격이 너무 급해요, 사실. 예. 아, 성격이 저는 어느 정도 성격이 급하면 밥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인 반찬 같은 건 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내가 찌개를 끓여주면 찌개를 이렇게 나중에 나오고 밑반찬부터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놓잖아요. 그럼 이미 전 밥을 다 먹었어요. 찌개가 나오기 전에. 찌개 끓고 있는데 이제 멸치볶음, 김 다 드시고. 그럼 등짝 한 대 맞죠. 아, 오빠! 왜 그 밥 빨리 먹어? 내가 성격이 너무 급하니까. 그리고 막 운전할 때도 미치겠어요. 앞에 차 늦게 가고 그러면 막 진짜 왜 저렇게 저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성격이 급한데 그렇게 하면 망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절대 조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되게 쉽지 않았던 게 2016년도 이제 그 부동산 투자를 마치고 2017년부터 이제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미국 주식은 계속 우상향이었죠.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이거 사야 되는데 이거 참 호가 들어가서 매수 딱 하고 하나만 누르면 되는데 직전까지 가셨군요. 네 계속 네. 잠깐만 잠깐 좀만 더 참자 그렇게 6개월을 보냈어요. 네. 근데 또 떨어졌어. 네. 지금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또 잠깐만 더 떨어지지 않을까? 잠깐만 근데 또 보면 내일 또 올라요. 예. 또 그거를 한 2년을 그렇게 했어요. 6개월 지나고 예. 이왕 이렇게 된 거 예. 진짜 한번 비겁한 지점이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만난 두 번째 비겁한 지점이 2020년 3월이에요. 작년 코로나 때네요. 예. 역사상 이렇게 갑자기 급락할 수가 있나? 정말 떨어지는 칼날이었어요. 떨어지는 칼을 맨손으로 잡는다. 예. 불가능하죠. 예. 1400선까지 가서 1100선까지 간다라고 막 예. 기사가 막 나오고 있고 이거는 지구의 멸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막 기사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렇게까지 가진 않을 것이다. 우리가 IMF를 경험해보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경험해봤는데 그렇게까지 가겠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너스 10%가 될 때마다 분할 매수를 예. 시작을 했죠. 그 분할 매수를 분할 매수. 그대로 마이너스 10%가 날 때마다 매수를 했던 게 생각보다 너무 빨리 반등을 해주는 바람에 비겁한 지점을 또 그때 찾을 수가 있었던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면 예. 그거 제가 맞춘 게 아닙니다. 예. 운이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단지 기다렸을 뿐. 쉬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롭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비겁한 지점을 찾아낼 수 있는 저의 능력을 조급함을 떨쳐버리는 기다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